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History Matters 그리스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일리아드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일찍이 내다봤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라는 지력이 풍부한 장군으로 하여금 후일 트로이 목마라고 불리게 되는 이 거대한 목마 제조를 비밀리에 추진시켜 왔었습니다. 이 목마와 관련된 음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마는 성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목마 안에 숨어들어온 병사들이 성문을 열어주자 그리스 대군이 밀물처럼 쳐들어오면서 웅장했던 성체는 화염 속의 잿더미로 변하였고 트로이는 멸망을 맞게 됩니다. 영웅 아킬레우스도 이곳에서 죽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바다의 요정이었고, 그런 연줄로 인해 자기 자식을 신비의 스틱스 강에 목욕을 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불사의 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물에 적셔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아이를 붙들고 있던 발목이었는데, 이곳을 아킬레우스의 건이라고 하죠. 그곳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파리스의 화살이 그곳에 명중된 것입니다. 후일로 미뤘던 파리스의 얘기를 이참에 해보면, 트로이의 왕비는 파리스의 해산을 앞둔 시기에 태어나는 자식에 의해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산에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목동으로 자랐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 경선에서 그의 본래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서 헬레나라는 문제 여인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죠. 결국은 트로이는 파리스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닙니까? 트로이가 신이 정해준 숙명을 거부해봤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운명은 신들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로 가면 죽는다는 신이 정해준 숙명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운명, 즉 명예를 선택한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숙명과 운명이라는 철학적 수사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정의나 윤리는 개인 신념의 소산이었고, 명예, 조국, 사랑이라는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법적인 심판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가 법이었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성난 파도의 피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님프들을 몰고 오는 소리라 하였습니다. 호메로스는 인간의 수명은 이미 정해져 있거늘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인간의 숙명을 불멸의 영예로 승화하여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결집시키는 놀라운 사건으로 그리스 민족의 뇌리에 아킬레우스의 활기참과 높은 정신을 영원히 새기고, 그의 아름답고 남성적인 영웅상은 그리스 세계의 형성과 발전 기간 전체를 통하여 민족의 모범이 되었다고 호메로스는 추앙했습니다. 일리아드, 즉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인간에게 자신의 행위와 삶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레테는 그리스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근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명예, 정의, 사랑, 자유 등의 이 아름다운 정신은 로마에서는 비르투스, 유럽에서는 기사도 정신으로 계승되어 역사를 관통하는 유럽 민족 전체의 정신유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럽은 그리스 정신에 의해 정초되었습니다. 그리스 정신은 자연에서 출발한 아름다운 정신이 자유를 자각하는 것으로 인간이야말로 그것들을 낳은 모태이고 들이마신 가슴이라고 헤겔은 그리스 정신을 높게 찬양했습니다. 트로이는 일리온 또는 일리움으로 불리웠고, 일리아드는 이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현재 히살리크라는
터키 도시 부근이 3000여 년 전의 트로이였다고 추정되며 그 당시에 성곽과 주거지 등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이미 150년 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과 그의 부인에 의해 최초로 발굴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로이는 이렇게 멸망하였지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바람기는 유명한 것이지만 그 여신은 트로이 귀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 아이네아스라는 트로이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비밀 통로를 통해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헤라의 질투와 제우스의 가호 속의 지중해를 건너 칼타고에 도착하여 디도 여왕과의 사랑에 빠지는데 아이네아스는 줄리아스 카사르가 자신의 직계 선조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로마 건국의 시조입니다. 이 얘기는 로마 건국에서 하기로 하고 트로이는 바로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곳으로 유럽 역사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트로이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지중해 전역과 동방세계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아문이 들이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의 암흑시대,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는 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그리스 반도 전역의 암흑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